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캘리포니아의 5월의 날씨라고 상상할 수 없는 한 주였습니다. 물론 창 너머의 풍경은 평온해 보이기만 하는 5월의 날들이지만 아직까지는 화창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죠.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니까? 5월의 메모리얼 연휴 주말입니다. 수많은 사건, 그 역사의 현장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메모리얼 주간입니다. 어떠한 연휴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역사와 삶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것이겠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더욱 멋지고 행복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항상 자신과 슬기로운 대처로 잘 적응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많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메모리얼 연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나에게 온다. 희망이 귀한 차동엽 신부님의 글 함께 하시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순회 강연을 갔다가 한 번은 뉴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참 똑똑합니다. 유대인들도 두 손을 들 정도입니다. 1대1로 경쟁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 주인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서 자본을 결집시키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도 토도 필요하지 않은 현상임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나에게 사그러들지 않는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차 모 일간지에서 이보다 더 쓰린 개탄을 접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유대인 상권에 한국인이 들어와 가게를 열면 장사를 하고 있던 유대인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한 명 더 들어와 장사를 시작하면 마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한국인은 그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함으로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협하지만 한국인이 한 명 더 들어오면 오히려 그들끼리 서로 경쟁하느라 얼마 못 가 둘 다 파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루어 생각하건대 다 그렇지는 않은 극단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인의 특성인 경쟁 DNA, 나아가 그 폐해를 확인한 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강점이 그들의 공생 DNA임을 알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틀려먹었고 유대인은 옳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답을 생태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그리하여 답은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둘 다 옳고 둘 다 틀리다. 이 설명을 나는 숲 생태학 강의에서 발견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생태계에서 수많은 생물종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대략 8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중립관계이고, 둘째는 경쟁관계, 셋째는 포식관계, 넷째는 기생관계, 다섯째는 편리공생관계, 여섯 번째는 편애공생관계, 일곱 번째는 상리공생관계이며 마지막 8번째는 협동관계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생태적인 관계는 경쟁과 상생을 양극단으로 한 스펙트럼에 위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 삼라만상이 존재하기 위해 엮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스스로가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생존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아는 지혜입니다. 한국인은 지금 그 지혜를 깨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또 다른 기회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갔다가 들은 기분 좋은 이야기 속에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현재 한국 교민들이 의류 생산 및 도매업으로 브라질 의류의 70%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고무적인 쾌거입니다. 나는 한 교민의 안내로 그 자랑스러운 상생의 현장을 둘러보며 흥분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패션 감각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브라질 사람들의 고급 의상까지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니. 시작은 한 동대문 출신의 미싱사로부터 초라하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빼어난 재봉틀 실력 하나만 가지고 야금야금 인정받기 시작한 이 미싱사가 명성을 얻게 되자 함께 온 한국 교민들에게 재봉틀을 가르쳐 주변을 의류 도매거리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혼자만 살려고 동포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저 잘 되는 정도의 한 점포 주인으로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동포애가 있었고 안목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웃의 번영을 통해 브라질 의류업계의 맹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경쟁과 공생 둘 다 생태의 추동력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조그만 샘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대추 야자나무 몇 그루가 잎을 드리워 그늘을 만들었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은 이곳에서 마른 목을 축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남자가 이 샘의 주인임을 자처하며 나타나 목이 말라 찾아든 사람들에게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비싼 값에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대추 야자나무 뿌리가 뻗어나와 자신의 귀한 샘을 빨아먹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비싼 샘물을 나무 뿌리가 공짜로 빨아먹다니. 샘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남자는 나무를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샘물이 바닥부터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아주던 나무를 베어버린 때문이었습니다. 오아시스는 생태적 존재 방식의 아이콘이 아닐까요? 미묘한 경쟁과 공생의 두 존재 방식이 어우러져 오아시스라는 별천지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상생, 공생, 공존 등의 슬로건이 다양한 주제들에 의해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해결책도 하나씩 둘씩 늘어날 것이므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까지는 너 죽고 나 살고 식의 경쟁 논리로도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상생의 논리로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죽으면 평균 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유기적인 상관성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 나 자신이 죽게 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전체의 부강을 위해서는 함께 윈윈하는 상생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이 길이 민족 번영의 길인 동시에 나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경쟁도 필요하고 공생도 필요한데 지혜로운 선택의 방법을 차동엽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상기온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5월을 보내면서 새로 맞이하는 6월은 푸른 초록과 좋은 날씨와 함께 우리에게 더욱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곳 캘리포니아를 찾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시간들을 가슴에 담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바쁜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가끔은 힘든 하루도 지났을 텐데 벌써 2023년의 반을 알리는 6월을 맞이하면서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가까운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좋은 시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만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 다가올 행복한 시간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좋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일과 시간 그리고 좋은 추억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함께할 때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 잊지 않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이곳에서 여러분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